안녕하세요.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 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임신 8개월에 대한 증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임신 8개월은 임신 28주부터 31주 사이를 임신 8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바로 임신 후기가 시작됩니다. 임신 8개월의 아기는 거의 다 모든 기관들이 형성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출산할 때까지 3개월 동안 아기는 2배 정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 8개월, 28주에서 31주 사이에 엄마가 겪는 몸의 변화는 굉장히 큰데요. 이때 주로 처음으로 느꼈다, 이런 게 있어요. 바로 배뭉침이죠. 조금 무리를 하거나 뭔가 좀 운동을 했는데 배뭉침이 왔어. 이거 위험한 신호인가 보다. 그래서 엄마들이 뭐 해요? 꼼짝 안 해요. 네. 그러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배뭉침이 생기는 거는 아기가 커짐에 따라 자궁이 커지고 또 자궁이 커지니까 튼튼하게 만들려고 호르몬을 내보내서 배뭉침이 생기는 거죠. 배뭉침은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게 위험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먼저고요. 하지만 평상시와 다르게 배뭉침이 심하다든지 규칙적으로 온다든지 이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28주에서 31주 사이 이렇게 가볍게 운동을 하고 뭐 한 20분 걷기나 이런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런 걸 했을 때 아기는 어때요? 양수 안에서 출렁출렁 이렇게 피부 자극이 되죠. 아기의 피부는 제2의 뇌와 같다고 해요. 이렇게 피부 자극이 되면 우리 아기 머리가 엄청 좋아지겠죠? 이게 바로 태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 하시면 이게 곧 태교가 되니까 뭐 태교 따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쯤 되면 자궁이 커지다 보니까 28주, 29주, 30주, 31주 점점점 이제 뭔가 이렇게 자궁이 커지면서 위와 장이 뒤로 압박을 하고 이렇게 가슴도 압박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숨이 막 차요. 그래서 한 31주나 32주 정도 됐을 때 어떤 산모들은 선생님, 저 숨쉬기가 힘들어요. 원래 이런가요? 저 똑바로 누워있으면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위와 장이 압박되고 자궁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계속 치받으니까 아무래도 숨쉬기가 좀 불편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평상시에도 하는데 어떤 호흡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숨을 들이쉬면서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쉽니다. 우리가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보면 이렇게 손을 올리죠. 이게 그냥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이 횡격막이 좀 팽창되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을 올리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면 아무래도 눌렸던 장기들이 조금은 더 느슨해지면서 횡격막이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은 한 3일 정도, 뭐 한 길게는 5일 정도, 이 정도 갈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고 숨이 갑갑한데 이거 정상인 건가? 이거 내가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산모들이 많이 겪는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때 산모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 바로 변비인데요. 지금까지 아침에 눈만 뜨면 변을 정말 잘 봤었는데 왜 갑자기 변비가 생겼지? 이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아침에 갈아 먹는 주스가 아니에요. 제가 야채든 과일이든 갈아 먹지 말고 되도록 걔네가 생긴 그대로 먹방을 찍어 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야 이 야채나
과일이 갖고 있는 무기질, 각종 비타민을 고스란히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변비가 생겼다고 하면 아침에 뭐 야채 주스, 무슨 해독 주스 이런 거 건강 주스 드시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야채의 양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제 멕시코에 있는 그 산모에게 산전 관리를 해드렸는데 식단 관리할 때 야채를 많이 드세요 했더니 선생님 야채가 너무 맛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눈을 감고 숨을 막 참으면서 드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먹으면 너무 곤욕스럽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선생님 이제 야채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변도 너무너무 잘 나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셨어요? 그랬더니 양푼으로 야채를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푼으로 먹을 때 이제 양상추 넣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른 뭐 파프리카나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거기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식빵 말린 거 이런 거 좀 맛있는 거 이런 거 같이 넣어서 샐러드도 이렇게 맛있는 거 듬뿍 뿌려서 먹었다. 그렇게 먹으니까 정말 속도 편하고 너무너무 컨디션도 좋아지고 변도 잘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먹던 주스 끊고 그걸로 한 양푼씩 이제 야채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야채는 무조건 맛없다. 그냥 건강식이니까 참고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 대신에 여러분들이 야채를 좀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셔서 그걸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게 뭐 식단 관리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식단표를 짜달라고 하면 그건 별도로 제가 짜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산모들이 이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요통이에요.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배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점점점 나오게 되면 이렇게 척추뼈가 있었는데 척추뼈가 이렇게 앞으로 휘게 돼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렇게 휘게 되니까 결국은 어때요? 허리에 점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특히 워킹맘들 자꾸 오래 앉아 있죠. 그리고 앉아 있다 보면 자꾸 이렇게 기대서 앉게 돼요. 그럼 기대서 앉으면 어떨까요? 허리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상시 자세까지 조심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꼬박꼬박 운동을 하면서 좀 대사량을 또 늘려줘야 혈액순환까지 잘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바로 요실금. 요실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요실금은 아니고 뭔가 오줌이 샌다. 그리고 방금 소변을 봤는데 뒤돌아서면 또 소변이 마렵다. 왜 이런 걸까요? 라고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광이 눌려서 그런 거라서 그래서 한번 비울 때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다고 물을 적게 드시거나 아껴 드시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물은 또 충분히 드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에서 이제 하는 일이 점점 많으니까 수분 섭취는 잘 해주시고요. 이때 이제 운동하러 나갔는데 혹은 뭐 자세를 바꿨는데 이게 막 오줌이 새는 것 같다. 이게 너무 찝찝해서 자꾸 패드를 하니까 아래가 또 가렵고 지렴 증세가 생기고 이게 참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면 생리대 같은 거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옷을 자주자주 갈아입으시고 또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8주에서 31주 또는 32주에서 이제 36주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어떤 증상들을 많이 겪게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포기하시는 게 바로 운동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운동은 태교에도 좋고 또 아기 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혈액순환 그리고 대사 증진에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꼭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운동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운동은 바로 식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하기 전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식후에 하시는 게 또 좋고 식후에 하셔야 혈당을 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하시는데 내가 운동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이다 이러면 하루 15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걷기나 이런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내가 운동량을 늘려가고 싶다 이러면 좀 필라테스나 이런 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임신 8개월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임신 중독증과 단백뇨예요.
임신 중독증을 피하시려면 식단 관리를 잘 해주시고 너무 짜거나 맵지 않게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게 드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활동량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혹은 이제 자세를 바꿨는데 배뭉침이 있다 이러면 좀 잠깐씩 쉬어주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 또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하면 또 운동을 쉬셔도 되지만 기본적인 활동량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날씨가 춥거나 덥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밖에 나가서 걸어주시고 나머지 날들은 집에서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뇨의 경우는 소변에 거품이 나오고 단백질이 이제 빠져나오는 건데요.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것은 단백질 양을 좀 늘렸을 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또 몸이 너무 피곤해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속된다면 병원 가서 꼭 혈압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고요. 이 단백뇨 역시 임신 중독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기 태동이 활발해서 갈비뼈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아기는 왜 이렇게 왼쪽 갈비뼈를 자꾸 차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숨이 답답한 것처럼 좀 일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신 막달로 가면 배가 이렇게 처지죠. 근데 배가 이렇게 동그랗던 배가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고요. 윗배가 이렇게 약간 꺼지는 형식으로 배가 처집니다. 지금은 아기가 작기 때문에 아기가 옛날 폴더폰처럼 이렇게 다리를 막 입에 갖고 와서 이러고 있기도 하고, 갈비뼈를 찬다고 해서 반드시 아기가 그쪽으로 다리를 뻗어 있다, 머리는 반대쪽에 있다, 이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갈비뼈가 아픈 것도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요 시기가 지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태담을 좀 하면서 엄마 여기 아파요, 자세를 좀 바꿔볼까, 이런 태담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8주나 29주 또는 31주까지도 여가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사실 여가라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좀 걱정도 되고 빨리 아기를 돌리고 싶다 하면 제가 요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이 이후에도 한 35주나 36주에도 아기가 돌기도 하니까 좀 더 이제 평상시 자세나 이런 걸 좀 잘 잡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기대 앉거나 또는 너무 배를 내밀고 걷는 요런 자세만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가 관련된 운동은 다운독 자세, 북극곰 자세, 또 누워서 의자 위에 다리를 올리는 자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도해 보시고 아기에게 태담도 해주고 아기가 잘 돌아서 내가 자연분만 할 수 있는 그런 심상화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임신 극초기, 임신 4주차까지 어떤 증상들을 알려드렸다가 갑자기 붕 뛰어서 임신 8개월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순차적으로 해드릴까 하다가 임신 8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임신 8개월부터는 사실 출산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교도 좋지만 임신 한 31주나 32주부터는 출산할 병원으로 옮기셔야 되고, 또 각종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산전관리나 또는 막달 코칭을 미리 이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20년에는 막달 코칭을 임신 35주부터 시작했는데 2021년에는 임신 마지막 3개월, 임신 후기 8개월, 9개월, 10개월, 3개월 동안 막달 코칭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카카오톡 로지아 출산연구소로 많이 문의해주세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뿅!